안녕하십니까, 파이어랩입니다. 오늘은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도움이 되실 부분을 선택적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투자로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은 모든 정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가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같은 기사들도 반복돼 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남은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것이 부동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석의 실력이 뛰어난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가상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하나를 구입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검증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부동산을 잘 하시는 지인이라든지 친구가 부동산을 샀다 이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바로 따라 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후배가 제가 부동산을 사면 몇 번 따라 샀습니다. 그 돈을 같이 많이 벌었죠. 주식은 정보가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정보가 오픈돼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주식을 하는 거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나중에 주식 관련된 얘기는 또 한번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또 공부할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매매할 때까지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장점이죠. 그리고 최상위 자산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신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아주 쉽고 전세도 그런 같은 개념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짤을 하나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으니까 현자가 바보들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옆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자가 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머리 아저씨가 이제 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실 버려야 이제 투자도 성공하고 부동산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에서도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분이 계시고,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좋은 부동산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이제 방법을 다 알려주죠. 왜냐하면 그걸 이미 정보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입지를 봐야 되고 또 학군도 봐야 되고 내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라는 자기 이제 생각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일반 우리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알려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대머리 아저씨처럼 본인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으면 좋은 부동산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하는 부분들이고요. 초반에는 이런 부분은 다 수치화해가지고 엑셀에서 다 표시한 다음에 아파트마다 이제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꼼꼼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대한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부동산에서는 그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최소한의 방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워드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만의 특이한 방법이 아니고 이미 다 아는 이제 내용이고, 그거 소개드리면 일단 교통, 학군, 회사, 상권, 지리적 특성, 분위기, 개발 호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이거에 다 해당되는 부동산을 사실 구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통은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강남을 자차로 갈 수 있냐 없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중고거래를 강남까지 할 수 있냐, 어떤 이제 물건을 내가 중고로 구매할 때 직접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사실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강남 지하철로 강남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출퇴근을 강남이나 판교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고, 병원 같은 것도 강남에 좋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원을 내가 직접 가가지고 강남에 있는 병원을 사용할 수 있냐?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또 IC가 근처에 있으면 뭐 지방으로 나갈 때, 여행 가거나 할 때 수월하겠죠. 그런 것들 봅니다. 그래서 뭘로 보냐면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뭐 구글 지도 이걸 세 개를 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동 시간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강남 어느 부분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로 다 이렇게 실제 걷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 출퇴근 현황도 좀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실제 출퇴근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이 지역 회사가 있으면 어느 쪽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군입니다. 학군은 이제 초등학교 도보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학업 성취도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도 학업 성취도 같은 것들을 앱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가가 또 중요합니다. 이 근처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느냐, 그리고 핵심이 유명 메이커 학원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거기 학군이 이제 좋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관련 앱은 아파트 실거래가라든지 뭐 지도 앱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어느 지역에 다니다가 중학교가 되면 이제 학군 좋은 데로 보통 이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됐을 때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학교이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주변에 입소문이라든지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확인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변에 있냐도 봐야 됩니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분들이 회식을 어디에서 하냐,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거를 어디에서 하냐, 그리고 소비를 어디에서 하냐. 또 회사를 왔다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뭐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돈을 쓰고 집에 갈 건데 그런 쇼핑을 어디서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차를 타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에서 하느냐, 그것이 사실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도 뭐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이제 회식을 어디에서 잡을지, 아니면 쇼핑을 어디서 할지, 뭐 이런 것들, 월급날 쇼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 쇼핑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도 실제 이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들러가지고 물어보면 좀 알려주거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실제 이 회사를 다닌다 치고 어디에서 거주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의 형태인데 그 지역의 상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주변에 이제 회사가 있다고 하면 회식을 하러 이제 그 상권을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 실거주 주민을 사용을 하냐, 또 식당과 마트, 편의점 이제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요. 외부인이 뭐 지하철이나 차를 타고 와서 소비를 하는 곳이냐,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사실 백화점이 있으면 외부에서 백화점까지 와가지고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밥도 먹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돈이 그 지역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이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 뭐 답은 없죠. 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봐야 됩니다. 이 빨대 효과가 이제 그런 건데, 내가 이제 빨대를 빨리는 형태이면 아주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제 내 쪽으로 와서 돈을 쓰고 가는 이런 지역이 뭐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은 확장이 불가능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광교라든지 과천 이런 지역은 땅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도심으로 둘러싸여 있든지. 그런 데는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은 이런 도심의 외부입니다. 외부. 이런 데는 이제 옆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땅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안 좋고, 또 이제 좋은 지역은 내 땅을 지나서 더 큰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 내 땅을 계속 밟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것도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를 많이 봐야 되고,
저는 주로 보는 게 이제 위성지도입니다. 위성지역에서 이런 도시라든지 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도심지는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이 확장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이 유동인구의 분위기가 뭐 활기찬지 아니면 또 이제 음침한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방문해 보는 게 가장 좋고, 이제 방문하기 어려우면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거리뷰 이런 걸로 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의 품격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도블록 이런 것들이 이제 비싸고 좋은 자재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이 지역에 대해 돈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뿌리고 있다. 네, 그런 데는 이제 돈을 이미 많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가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현장 방문해서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일반 도시하고 다르게 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비싼 돈으로 발라가지고 좀 품격이 좋은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저는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데, 교통호재가 있는지 내 집에 그 살려고 하는 주변에, 그리고 관공서라든지 산업단지 이렇게 주변에서 유입 인구가 추가로 늘어날 곳이 있는지, 그리고 공원 상권 이런 것이 늘어나서 이제 뭐 인프라들이 좋아질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돈을 뭐 국가의 돈이 들어와서 공사가 되면 이제 국가의 돈이 여기도 들어오는 거고, 산단이나 뭐 관공서 이런 것들 있으면 거기서 다니는 이제 직원분들한테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런 월급의 돈이 그 지역에다 이제 뿌려지는 거죠. 뭐 소비를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거나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판단으로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뉴스라든지 지도, 부동산 카페 이런 걸 유심히 살펴가지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공 시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그 10년 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플러스 알파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사례를 먼저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지역에 어떤 뭐 교통 호재가 있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거와 유사한 이제 공사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기사에 다 나오거든요. 시작을 언제 했는데 이제 완공이 언제가 됐고 거기에 사람이 복잡거리게 된 시점이 언젠지, 또 집값이 올라간 시점이 언젠지 이런 것을 한번 매칭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집값이라는 게 그게 호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사례를 좀 확인을 하고 투자 타이밍을 좀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를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사하는 지역에 얼마큼의 비용이 투자가 되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호재가 있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땅에 뭐 빈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은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빈 땅에 미리 투자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아예 공사 호재 자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가 있긴 하겠죠. 근데 수익은 아마 이런 개발 가능한 땅이니까 뭐 산골짜기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도심 옆에 있는 땅인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빈 땅이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부동산 살 때 고려하는 내용이고, 다음번에는 요 각 항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살펴봤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